실수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터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수,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다 보면 실수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실수가 치명적일 수도 있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한번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 법인을 덥석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법인을 세우기도 쉽고 또 문 닫기도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인을 그냥 세워서 우리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거야, 이런 포부를 가지고 법인을 세우는데요, 법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탄생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권리도 생기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적절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법인은 세우는 동시에 이제 의무가 따라요. 매년 세금 보고도 해야 되고 주정부에 따라서는 주에서 요구하는 등록세도 내야 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컨트롤을 받죠. 모든 법인이 연방정부의 컨트롤을 받지만 그 법인이 소재하는 주정부에도 또 어떤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하면 우리 법인은 휴면 법인이야,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별다른 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주 정부의 세금이나 연방정부의 세금이 페널티가 쌓이게 될 수도 있고요. 서스펜드 당하는 건 물론이고 페널티가 쌓여서 나중에 그 금액이 꽤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울 때 대표님들 이름하고 신상이 들어가거든요. 여권 번호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세금을 페널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입국할 때 그 세금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입국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각오와 준비가 돼 있을 때 법인 설립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인이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지화의 문제인데요, 인증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품과 사업 내용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제품이 들어갈 때 꼭 받아야 하는 인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들을 안 받으면 아예 통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수출입 관련된 업체들이 이 인증은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모든 제품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제품이 통관될 때 필요한 인증은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받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미국 수출입 정부에서 요청하는 인증과는 따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유통업체 가서 요청하는 인증이 있어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시고요. 필요한 인증은 다 받아서 제품을 수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류 같은 건 FDA에서는 좀 까다롭게 하는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라벨링입니다. 이 제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원산지가 어디고 어떤 칼로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식품류에 대한 라벨링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라벨링 이슈가 걸려가지고 보세창고나 항만에 잡혀 있으면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량 폐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류 같이 화장품도 라벨링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현지 인프라 생활 방식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현지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 미국 인터넷이 너무 느렸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제품 같은 것들이 미국에 들어갔는데 통신망 때문에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활 습관에서 오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품 타겟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에 붙이면 성에가 안 끼는 제품이었어요. 우리나라 목욕탕은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굽다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은 거울에 성에가 끼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샤워실하고 세면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에는 거울이 없어요. 사실상 성에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에가 끼는 자동차 유리에 적용시켜가지고 타겟팅을 바꿔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목욕 문화라든지 생활 습관을 이해를 못하고 그 제품을 저희한테 이제 가져와서 목욕탕에 파는 제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디자인 관련된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특히 이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잘 사용되는 앱 같은 거 UX, UI가 미국에서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UX, UI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사용이 간편하고 친근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 야구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은 캐릭터가 한국에서는 머리가 크고 몸이 작고 얼굴이 강조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미국에 들여오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제 사람의 비율로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그것처럼 한국에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도 현지에 들어가면 거기 현지에 맞게 캐릭터를 바꿔줘야 되고요. UX, UI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통 계약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독점 계약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따져보시고 해야 됩니다. 변호사분들한테 조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준다는 거는 다른데 못 판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미국의 B라는 업체랑 1년 독점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1년에 너희 것 최소한 10,000개를 가져가겠다. 그러니 독점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이분들이 제품을 찔끔찔끔 가져가는 겁니다. 첫 달에는 200개, 두 달에는 뭐 400개, 500개 이렇게 안 가져가면서 이제 너희들 왜 이렇게 제품을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 계약은 1년 안에 10,000개 가져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몇천 개를 안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약이 막 파기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시간 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쿼터별로 몇 개씩 뭐 3개월마다 몇 개씩 채워가야 된다는 조항을 걸었었으면 만약에 첫 달에 안 이루어졌으면 계약 파기를 하고 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간에 걸쳐서 그 손해를 끌어안아야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말 확신이 있을 때 독점 계약을 줘라. 특히 미국 시장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독점 계약에 있는 조항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끈기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 진출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파트너를 만나는데 한번 연락하면 연락도 안 오고 하세월이고 이런 어떤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투자할 때도 또 투자를 하시고 투자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자금이겠죠.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다. 특히 미국 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